이렇게 중간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1번서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같이 A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32의 X제곱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도 봤었던 문제 유형이야. 32를 보자마자 2의 5제곱이 떠올랐을 거고 얘는 이거일 거야. 따라서 2의 5X제곱이었을 거고 그리고 얘는 2의 X제곱의 5제곱이 됐을 테니까 2의 X제곱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건식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A라는 놈은 2의 X 플러스 1제곱인데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과 똑같으니까 결국에 2의 X제곱은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2분의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분의 A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보죠. 지금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대한 개수를 묻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결론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x n제곱은 a를 만족할 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은 실제로는 n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x의 n제곱은 a라는 n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런데 얘를 이 중에서 실수인 것만 따져보면 그래프 y는 x의 n제곱의 짝수 제곱 그래프 n이 짝수일 때 다음같이 이렇게 생긴 놈이 됐을 거고 y는 x의 n제곱이 홀수일 때 그럼 그때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져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취하기 때문에 y는 x의 n제곱과 그 다음 y는 a와의 교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A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에 따라서 나뉘어지죠. 첫 번째 n이 짝수라면 n이 짝수고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라면 그때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n-a a가 0이라면 한 개가 있는 거고 그 값은 바로 0인 거고 a가 0이라면 a가 0보다 작다면 그때는 없게 된 거죠. 실수인 것은. 두 번째 n이 홀수라면 이것을 만족하는 x값 다시 말하면 x의 a의 n제곱근이 n이 홀수일 때 그때의 x값은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씩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n-의 a라고 표현할 것이다. 결국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갖고서 이제 문제 푸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를 잠깐 해석해보면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fnx이니까 n값이 앞에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봤을 때 f의 3,-2는 마이너스 2에 뭘 묻고 있는 거야? 세 제곱근을 묻고 있는 거죠. 홀수 제곱근이니까 요 n값을 보시는 거예요. 얘 홀수 제곱근이니까 얘는 무조건 한 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값은 1이 됐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이죠. 그래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얘 값은 0이 됐을 거고 얘는 20의 6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니까 마찬가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과 0과 2를 더해준 값.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가능하면 화면 보지 말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도록 하죠. 이 이상의 잔수 n에 대해서 n의 n제곱근 전체 집합이니까 이 집합의 원소를 x라고 잡는다면 이 x가 n의 n제곱근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말은 x의 n제곱이 n이 되는 그때 x값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실수란 조건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얘가 n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얘를 x의 n의 n분의 1 제곱이라고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n개가 있다. 그냥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기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보통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기억은 보통
맞춰라 또는 내용을 이해하라 라는 형태로 던져주는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보통 기억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문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아래 16이니까 여기에 16이 들어가겠죠. 16. 그렇게 되면 x의 16제곱이 16이 되는 이렇게 되는 그 값이 16개 정도가 최대 16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의 원소가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입하면 성립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i의 16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의미 없고 루트 2의 16제곱과 i의 16제곱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i의 16제곱은 i의 4제곱에 4제곱이니까 결국에 얘는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2의 16제곱은 2의 2분의 1의 16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2의 8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죠? 2의 8제곱이 결국엔 16이 됩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니게 되겠네요. 그리고 니은번을 보도록 합시다. 니은번은 지금 아래 n제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xn제곱은 n을 만족하는 이거의 해 원소 그 놈의 해 모임이 x의 n제곱이 n제곱이 되는 이것의 해 집합에 부분 집합이 됩니까를 묻고 있는 건데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항상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되는 경우도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에 대한 집합을 뭐 알파 베타라고 잡는다면 얘가 알파 뭐 감마 뭐 이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여기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볼까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을 때 알파 베타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최소한 둘 다 만족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알파 값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 알파 값이 있다면 그럼 결국에 알파의 n제곱은 알파를 만족할 거고 n을 만족할 거고 알파의 n제곱은 n제곱을 만족하는 그때 값을 묻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식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알파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변형시킨 건데 양쪽을 똑같이 제곱해보면 n제곱은 알파의 2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n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알파의 n제곱과 알파의 2n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n제곱은 2n이 돼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n은 0이거나 n은 2였을 텐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 n이니까 n값이 2일 때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알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한번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 그때의 해와 x의 4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그때 해를 비교해 봤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해가 이 조건식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뭐 여기는 루트 2, 이 집합은 x제곱은 2와 x제곱은 마이너스 2였을 테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테니까 부분 집합 관계가 만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n값이 2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복잡했는데 내용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만족시키지 않는다, 항상 부분집합관계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급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인 집합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A에서 A란 집합과 B란 집합을 뺐더니 A가 동시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A와 B가 서로소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A란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란 집합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빼더라도 A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도 이 표는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R의 n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X의 n 플러스 1 제곱은 n 플러스 1이 되는 그때의 X값과 x의 n제곱은 x의 n제곱은 n이 되는 그때 x값은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었으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일 거고, 따라서 그대로 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해봅시다. 그렇다면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찬가지 그거를 똑같이 알파라고 가정해 본다면 알파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알파의 n 값은 n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식은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인 거고 얘는 n 플러스 1제곱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알파의 n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n 알파는 n 플러스 1이 됐을 것이고 알파는 n분의 n 플러스 1이 됐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n이 이 이상의 자연수 집합인데 그 중에서 n분의 n 플러스 1을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값은 n이 1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n이 2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값이 우리가 만족하는 이러한 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 값이 될 수가 없죠. 자연수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결국에 옳은 것은 D급만 되겠죠. 조금 복잡했는데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고 좀 논리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4번을 보도록 하죠. 4번은 뭐 단순 계산이니까 얘는 알파의 2분의 1 제곱으로 본다면 알파의 4분의 3제곱 나누기 알파의 6분의 5제곱 곱하기 알파의 9분의 1k제곱이 A의 알파의 A였었네.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묻고 싶은 거니까 뭐 단순 계산이 되겠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주시면 아마 얘가 나올 겁니다. 이건 뭐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요.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수능 문제에서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학교 시험에서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해서 실제로 5번 문제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 원유에 있는 점에 대한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었는데 우선은 다시 한번 좀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먼저 좀 봅시다. 지금 결국에 이건 거죠.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이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어디선가 지금 x1, y1이 있었을 때 여기를 지나고 있는 이렇게 접선이 존재할 거라는 거고요. 그럼 이 접선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텐데 이 점이 바로 QR 이렇게 되겠죠. QR, 여기가 P. 얘가 X1, Y1이고 접점이 있을 때에 대한 이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접점 X1, Y1이 있었을 때 그때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기억하시죠?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거였습니다.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뭐 증명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n분 2의 n분의 1 제곱이라는 이놈이 주어져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2의 n분의 1 제곱. 따라서 이 r이라는 놈의 정체는 이 직선의 x절편이죠. 그래서 x절편 계산해 주시면 x1분의 2의 n분의 1제곱이고, 컴마 0. q라는 놈도 마찬가지였겠죠. 0, 에
y1분의 2의 n분의 1제곱. 그지? 이 놈이 바로 그놈이 됐을 거고, 결국엔 이 길이도 얘가 됐을 거고요. 이 길이는 얘가 됐을 거고요. 그죠? 따라서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삼각형 넓이 SN은 2분의 1 곱하기 x1분의 2의 n분의 1 곱하기 y1분의 2의 n분의 1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2의 n분의 2가 분자가 됐을 것이고, 분모는 2x1 y1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괜찮을까요? 지금 2의 n분의 2에 곱하기 x1 y1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2 곱하기에 2의 1-2n 제곱이니까 2의 -2n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주시면 2의 n분의 2 곱하기 2의 -2n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뭐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변형시키는 이유는 우선은 이것도 잠깐 볼까요? 그렇다면 얘는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 4분의 1 왜 이렇게 변형시켰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변형이 됐을 것이고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SN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럼 이 SN에 대한 최소값은 얘가 최소면 되는데 또 얘가 최소려면 이 값이 최소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최소여야 된다. 그래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산술기하가 떠오르는 겁니다. 2의 n 플러스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그렇다면 얘에 대한 최소값은 2 곱하기 루트 4가 됐을 테니까 4가 바로 최소값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2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이 됐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6번 문제는 지금 함수 문제 나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0,-m을 지난 직선 L이 있는데 m은 양수고 결국에는 x절편이 1이고 y절편은 음수다 이런 얘기네요. 로그 2의 x와 로그 3의 x에 대한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로그 2의 x, 로그 3의 x. 얘들은 로그 함수는 밑이 클수록 가라앉죠. 따라서 얘는 한 놈은 뭐 요렇게 돼 있었다면 또 다른 놈은 조금 더 서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1,0이 됐을 것이고, 얘는 y는 로그 3의 x, 얘는 y는 로그 2의 x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문제를 보죠. 로그 2의 p와 로그 3의 q가 지금 뭐냐 묻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그려봐야 되겠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다면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를 지나고 있고, 그리고 절편 여기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요 놈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내용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건 살짝 지워서 빨간색을 조금 더 이렇게 지나도록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지금 y는 로그 2x고, 그렇다면 이 파란색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란 말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m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q, 로그 3의 q고, 얘는 p, 로그 2의 p고. 이해될까요? 다음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로그 2의 p 값이 여기죠. 여기 값이 로그 3의 q에 비해서 큽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무엇이냐를 봤더니 p 빼기 q분의 p 빼기 q분의 로그 2의 p 마이너스 로그 3의 q.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뺐죠. 다시 말하면 얘는 기울기네요. 그치? 다시 말하면 요 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와
m이 똑같냐? 그럼 m은 특정 점에 대해서 양수값 절편이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나 생각해 봤더니 a와 b가 이루고 있는 기울기를 따져볼까요? 1 빼기 0분의 0 빼기 빼기 m이다 보니까 이 m이란 놈이 x 절편의 보호를 y 절편의 보호를 바꾼 거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 직선의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도 m인 거고 얘와 얘를 이루고 있는 기울기 p 빼기 q분의 로그 2의 p 마이너스 로그 3의 q도 마찬가지 기울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직선이었던 거죠. 한 직선이 있게 되니까 기울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마찬가지 기억은 던져주고 니은을 통해서 증명했으니까 디귿번도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얘는 m이고 기울기란 얘기고요. 이 녹색 직선의 기울기 였던 거죠. 좀 더 복잡하다. 더. 녹색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고 q는 얘는 q 빼기 0, q 빼기 0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원점과 이 q, 로그 3의 q를 연결한 직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1차함수에 대한 기울기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녹색이 더 보라색보다 y축이 더 가깝죠. 더 급하게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죠? 또 m은 양수니까 절대값 m 자체가 그냥 m이 되는 거죠.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6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쫄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잘 곰곰이 그래프를 그려가시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저처럼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의 유형이에요. 잘 생각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7번은 문제가 좀 잘못됐었는데 제가 문제를 아마 이렇게 바꿨을 겁니다. A에 로그 7의 4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게요. A의 로그 7의 4의 값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50보다 작은 양수 A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네가 정수란 얘기는 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를 4로 바꿔주자는 거죠. 4 로그 7의 A로 바꿔주자. 그렇다면 4라는 놈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로그 7의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2의 로그 7의 A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로그 7의 A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분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0이라든가 1이라든가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얘는 A 제곱은 1이건가 또는 7이던가 7의 제곱이던가 7의 세제곱이던가 7의 4제곱이던가 뭐 7의 5제곱이던가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 A 값은 1이던가 또는 7의 2분의 1제곱이라던가 또는 7이라던가 7의 2분의 3제곱이라던가 7의 제곱이라던가 7의 2분의 5제곱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50보다 작은 양수 A라 그랬으니까 7의 제곱이 이미 49 거의 가까이 온 거죠. 사실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5개의 값을 곱해달라. 그렇다면 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식을 A의 곱을 따져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7의 2분의 1제곱, 1제곱, 2분의 3제곱, 그리고 2제곱 되겠습니다. 결국엔 7의 5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8번은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면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5가 된 거니까 얘는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주셔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가 y는 로그 3의 x니까 마이너스 x가 됐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을 했다. 또는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음수. 그렇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이 그래프인데, 그런데 문제는 점근선이 얼마라는 거야? 1. 점근선은 1. x는 1이 점근선인 거고,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얘가 1 되는 값이었을 테니까 얼마니? 0일 때 5, 0,5를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x는 1보다 작다고 실수 전체 집합 맞고, 점근선은 x는 1이어야 되는 거고 0,5를 지나고 있고, 증가하면 감소하고 있죠. 지금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닌 거고, 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로그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정수 부분은 n이고 소수 부분은 알파래요. 근데 얘가 4분의 37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4분의 37, 얘는 어차피 정수 부분이고 알파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당연히 알파 제곱도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얘는 9와 4분의 1인 거니까 n제곱은 9일 수밖에 없고 알파 제곱은 4분의 1일 수밖에 없는데, n값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둘 다 정수니까. 하지만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알파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로그 a라는 놈에 대한 설명은 3일 때 2분의 1일 수밖에 없고, 얼마니? 2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2분의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결국 여기서 말하는 a 값은 10의 2분의 7제곱과 여기서 a 값은 10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니까 식을 정리해 주시면 아마도 얘가 정답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우선 각각에 대한 좌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각에 대한 점을 먼저 확보해 봅시다. 이 점은 a, 0이 됐을 거고요. b는 a, 9의 a제곱. 다시 말하면 3의 2a. 그죠? 왜냐하면 지금 9하고 27을 보는 순간 3의 거듭대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느낌 들죠. a는 a, 27의 a. 다시 말하면 3의 3a가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d는 0, 3의 3a가 된 거고, 2는 y 좌표는 3의 2a인데 x 좌표가 무엇이냐?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값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뭐 k라고 잡을까요? k라고 잡는다면 이 점은 k, 27의 k랑 같은데 그 값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7의 k 값이 y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3의 2a가 됐을 것이고 얘는 3의 3k가 됐을 테니까 3k는 2a랑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k 값은 3분의 2a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했는데, 근데 뭐 어쩌라고요? DC가 한 직선 위에 놓인다고 했었으니까 0,3의 3a와 그 다음에 3의 3a 맞죠? 얘랑 그 다음에 2, 3분의 2a, 3분의 2a 제곱과 그리고 a, 0 그죠? 여기에는 C, a, 0이 한 직선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뭐 제일 간단하게 보이는 거 식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저랑은 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요렇게도 한번 해보죠. 얘가 간단해 보이죠?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3의 3a 제곱, 얘가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3분의 1 a분의 마이너스 3의 2a 제곱이니까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a값 없어질 거고 플러스 없어질 테니까 3 곱하기 3의 3a가 양변을 곱하기 똑같이 분자분의 삼칙한 3의
2a 곱하기 3. 다시 말하면 2a 플러스 1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값이 1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겠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11번을 잠깐 보도록 하죠. 다음처럼 되어 있을 때 BC의 길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좌표를 마찬가지 잡는 게 중요하죠. 뭐 요점에 대한 좌표를 마찬가지 A로 잡는다면 C는 A, 3의 마이너스 A 제곱인 거고, 이 점은 A, 9의 A, 다시 하면 3의 2A가 된 거고, 그쵸? 그리고 요 A라는 놈에 대한 좌표는 길이가 3만큼 줄었으니까, 그죠? 3만큼 갔으니까 요 점에 대한 좌표는 A-3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얘는 A-3, 3의 마이너스 A-3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힌트는 얘와 얘 Y 좌표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따라서 결론 3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과 3의 2a는 서로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이것도 얘랑 같다는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1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BC의 길이는 결국에는 3의 2a라는 y 좌표에서 3의 마이너스 a라는 좌표를 뺄 거니까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3번이 나올 겁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얘랑 얘는 역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은 값이다. 그쵸? 그래서 얘를 t라고 잡아주시면 t 곱하기 t제곱이 됐을 것이고, t 더하기 t, 2t니까 마이너스 4t가 됐을 것이고, 더하기 3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해가 t 값이 지금 3의 로그 x니까 결국에는 이것의 해는 t 값이 바로 해가 됐겠죠. 3의 로그 알파, 3의 로그 베타인 거죠. 이것을 x에 대한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x 값이 알파, 베타, 근이지만 얘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얘랑 얘가 해가 됩니다. 뭐 지금은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되죠. 3일의 마마니까 t 값은 3이거나 t 값은 1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3의 로그 알파가 3의 로그 베타가 1. 각각을 만족하려면 따라서 알파 값은 10 또는 베타 값은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다음처럼 3 로그 알파 더하기 3 로그 베타 의 값이 4라는 성질, 또는 3 로그 알파 곱하기 3 로그 베타가 3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정리할 수 있었겠죠. 뭐 이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3의 로그 알파 로그 베타로 표현될 수 있고, 얘는 3의 로그의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이 로그의 알파 베타 값을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지수 방정식도 치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4 곱하기 4의 x, 2의 x의 제곱 형태로 우선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거고, 얘도 2의 k의 2의 x 제곱이 된다는 거 128은 0, 뭐 요정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 2x를 치환한다면 4t 제곱 마이너스 2k의 t 플러스 128은 0이 됐을 것이고, 근을 알파 베타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도 2의 알파와 2의 베타가 해가 됐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2의 알파를 제가 m, 그 다음에 얘를 n이라고 잡는다면 m 플러스 n은 4분의 2의 k제곱, 다시 말하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뭐 2의 k-1이라고 가정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은 128, 4분의 128.
그렇다면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7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조건은 얘는 m제곱이고 n제곱이 바로 192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m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2mn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따라서 m 플러스 n 2의 k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이 2mn, 이가 32니까 마이너스 64가 넘어지면 플러스 64가 됐을 것이고 얼마입니까? 256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겠네요. 따라서 256이 얼마죠? 2의 8제곱. 그럼 얘는 얼마죠? 2의 2k 마이너스 4제곱. 그쵸? 그것이 얘가 되는 그때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입니까? 6이 되겠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4번 문제에서는 지금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함께 나왔을 경우에 많은 큰 비율로 서로 역함수 관계일 수 있어요. 또는 역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얘를 계산해 주시면 역함수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x는 2의 y 마이너스 1 됐을 거고 x 플러스 1은 2의 y제곱이니까 여기에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제곱. 역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2,3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x 좌표와 y 좌표의 위치가 바뀌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ACDB라는 사각형은 바로 사다리꼴이 되는 것이고 이 길이는 3, 이 길이는 2, 이 길이는 1이 되면서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시면 1번이 나오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지금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는 AQP의 넓이와 OAPR에 대한 넓이를 비교해 본 문제인데 마찬가지 이 길이, 이 좌표가 지금 A, B니까 이 길이는 A-1, 이 길이는 바로 B. 물론 이 B 값은 로그 5의 A가 됐겠죠. 그렇다면 사각형 OAPR에 대한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B, 아랫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B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삼각형 AQP에 대한 넓이는 잠시만요. 여기 지금 OAPR에 대한 넓이에서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죠. 여기가 B니까. 그지?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A 플러스로 바꿀게요. 다시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1, 높이는 B니까 약분하고 나면 결국에는 A-1분의 A 플러스 1에 대한 비율이 12분의 13이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12A 플러스 12와 13A-13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A 값은 25라는 것을 1차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A 값이 25니까 B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B 값은 2, A 값은 25. 도형이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 어렵지 않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내신에서는 도형이 나온다면 오히려 자신있게 덤벼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번에 대한 부등식 문제인데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x-1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도 3의 마이너스 p제곱에 3의 x의 마이너스 1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3의 x를 치환을 한다면 27 곱하기 t 마이너스 1에 3의 마이너스 p 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것이고 2차 부등식의 성질에 맞춰서 t 값은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까지 모일 텐데 그 값은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됐겠죠. 따라서 한 놈은 3의 p제곱, 한 놈은 27분의 1제곱 이렇게 됐을 것인데 바뀔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p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3의 p제곱은 3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얘가 이렇게 잡혔다. 그리고 3의
x로 다시 돌려주시고 3의 p제곱이고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시간적 여유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됐을 것이다. 정수에 대한 개수는 양쪽 끝을 뺀 다음에 양쪽 등호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1을 하시는 거죠. 그 값이 15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정수의 개수, 그죠? 양쪽 등호 있으면 양 끝값을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P값은 11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치환하겠다는 생각 드셔야죠.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치환한다면 얘를 제곱한 게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이 방정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t 플러스 k, y는 t제곱 마이너스 4kt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됐을 것이고, k가 1보다 뭐 작을 때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t에 대한 범위는 서로 역수관계니까 산술기하 성질을 써서 2 루트에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다시 말하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의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다음처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 형태에 대한 그래프가 됐을 것이고, 이 축의 방정식은 뭐 미분 2t-4k가 0되는 값, 다시 말하면 t값은 2k라고 찾아놓고, 아니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라고 잡으셔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을 쓴 거예요. 아무튼 여기가 2k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2k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소값을 갖는 게 달라지겠죠. 2k를 찾아봤더니 2k는 2보다 작다. 그러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2는 한 요 정도쯤 있을 것이고 2k는 2보다 작으니까 다음처럼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래프는 바로 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9니까 이 점이 바로 최소값이 9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t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4-8k 플러스 k-2,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됐을 텐데 그 값이 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k는 마이너스 7이니까 뭐 마이너스 1한 값을 가졌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우선은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2분의 1에 로그 a의 b가 있고, 얘도 b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튀어나오고 나면 로그의 b의 a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얘를 제가 t라고 치환하시면 2분의 t분의, 얘 역수죠, t분의 2가 됐을 것이고, 결국에 t제곱은 4가 됐겠죠. t제곱은 4가 됐을 거고, t값은 2 또는 t값은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바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둘 다 이렇게 볼까요? 100보다 크고 작은 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데, 이 부분 a와 b가 모두 1보다 크게 된다면 y, 뭐 잠깐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y는 로그의 a의 x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a도 1보다 크고 x도 1보다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이 함수 자체는 1,0을 지나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가 됐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y값도 로그 ax 자체도 1보다 크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보다 크고 1보다 큰 a와 b에 대해서 로그 ab 값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로그 a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b가 들어간다면 로그 a의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버리고 갑니다.
따라서 로그 a의 b가 2가 되는, 결국에 b는 a의 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은 안 될 거고, a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면 4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점점점 뭐 3 집어넣으면 9가 됐을 거고,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9 집어넣으면 81까지 10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몇 개? 8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지금 이거는 좀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출제됐었던 문제니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b1 값이 0 또는 1이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지금 b1이 2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양쪽을 2씩 곱해 주시면 2 로그 7의 2는 b1 플러스 2분의 b2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로그 7의 4가 됐을 테니까 로그 7의 4는 대략 0. 얼마대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결국에는 0. 얼마대의 숫자라는 거고, 0 또는 1, 다시 말하면 정수를 만족하는 이 b1 값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다시 이번에는 b1을 이제 없어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제는 b2 입장에서 쓴 겁니다. b2 입장에서 마찬가지 양변에 2씩 곱해 주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곱하기 2씩 해주시면 2 곱하기 로그 7의 4는 b2 플러스, 지금 여기에 2의 세제 2분의 b의 2의 제곱분의 b3도 있었겠죠. 2의 세제곱분의 b4도 있었을 거고 아까. 따라서 다시 또 2씩 곱했으니까 2분의 b3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얘는 로그 7의 16이 됐을 거고, b2 플러스 2분의 b3 플러스 이렇게 됐을 텐데, 얘는 로그 7의 7, 다시 말하면 1보다 크지만 로그 7의 49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값은 1. 얼마대의 숫자죠. 그러니까 얘가 1. 얼마대의 숫자다. 따라서 정수 부분을 맡고 있는 b2는 1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b2는 1. 아까 b1은 0이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이제 1이 됐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항시켜 볼까요? 로그 7의 16 마이너스 1은 2분의 b3 뭐 플러스 이렇게 됐을 거고, 얘는 정리해 주시면 7분의 16까지 됐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제 또 다시 시작이죠. 다시 곱하기 2씩 하시면 2 로그 7의 7분의 16이 b3 플러스 2분의 b4 이렇게 됐을 거고, 그렇다면 이 값은 여기 7분의 16을 제곱을 올려주시면 7분의 16이 대략 2. 얼마의 숫자이기 때문에 2. 얼마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로그 7의 7보다는 작죠. 다시 말하면 얘는 0. 얼마대 숫자가 됐을 겁니다. 이 값 전체가, 진수 전체가 7보다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b3도, 정수분을 나타내는 b3도 0이 된다.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니까, 왜 2분의 b1이 0 또는 1이기 때문에 정수를 나타내는 부분은 b1, b2, b3 얘네들한테 2가 붙게 되면 2의 거듭제곱, 몇 거듭제곱이 붙든지 간에 얘네들은 정수가 될 수 없다.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번은 진수와 밑에 모두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는 로그를 취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로그를 붙여줍시다. 로그 2의 fx는 로그 2의 4의 x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x인데, 조심하셔야 될 건 4x에 로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x에만 4x에 지수가 있는 게 아니라 x에만 지수가 있다 보니까 이 식은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x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로그 2의 4는 2가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에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로그 2의 fx라는 이 식은
로그 2의 x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의 x에 플러스 2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 주시면, 헷갈린 사람은 영상 잠깐 멈춰갖고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이놈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밑이 2죠. 밑이 2가 되기 때문에 fx가 로그 전체가 최대가 된다면 fx도 최대가 된다. 물론 최소면 똑같이 최소가 됐을 것이고, 여기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한다면 이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됐을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의 범위는 똑같이 로그 2씩 취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다. 그렇다면 이 함수 단 t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t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 그쵸?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얘는 그래프 상으로 t축, 여기는 로그 2의 fx축.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요점이 지나고 요렇게 되어져 있는 2일 때 마이너스 2고, 요점조차도 2, 이렇게 된 함수고,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만 인정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다. 따라서 로그 2의 fx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 주시면 7. 따라서 fx에 대한 최대값은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일 때가 지금 최대고 1일 때가 최소가 됐겠죠. 최소값은 1을 집어넣은 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fx 값의 최소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따라서 두 놈의 지금 곱을 물어봤죠. 곱은 2의 6제곱, 결국엔 64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